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의 한승훈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제주 지역의 이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장마가 찾아왔지만 첫 장맛비는 이른 새벽부터 요란한 기세로 제주 전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주 지역에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된다던 기상예보는 빗나갔고요. 집중호우가 내린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느 계절보다 집중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철저한 대비가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서대로 제2공항에 국내선 50%만 배정할 경우 현 제주공항과 이 공항 모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브리핑 시간에 보도해드립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 정밀 생태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종 보호종 동식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짤막 대담 시간에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 사업장에서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첫 장맛비부터 참 요란하게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며 제주 전역에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날이 저물기 시작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관덕정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요? 네, 오늘 새벽부터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부터 차차 잦아들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제주시 관덕정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자도를 제외하고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현재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한때 입산이 통제됐고 남원과 대정 등 해안에도 1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제주 전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 남부와 동부, 산지에는 100mm 이상 더 내린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 제주 남부와 동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밤사이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됐지만 예년과 비슷하게 다음 달 20일에서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장맛비로 인해서 들어온 피해 소식은 없나요? 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건물 지하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6톤가량의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 반쯤엔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한 주택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접수된 큰 피해 상황은 없지만 올해는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그치는 이른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지대나 하천, 계곡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이 빠르게 불어나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더 큰 피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까? 네, 제주공항에는 이전에 뇌전경보와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됐지만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공항을 포함해서 현재 다른 지역 공항 기상 악화 등으로 출도착을 포함해 제주 노선 항공기 8편이 결항됐고 지연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남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 등 날씨 변화가 심한 만큼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관덕정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SNS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도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새 3대 보호 지역 중 하나로 제주는 2002년 처음 지정됐습니다. 기존 생물권 보전 지역 범위는 해발 200m 이상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도의 45% 정도가 지정됐었는데 17년 만에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겁니다. 이 기사는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을 통해서 5,700여 명에게 전달됐고 9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 대부분은 확대 지정돼서 기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맛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에는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시사용어는 호우특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우특보는 여러 기상특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날씨 변화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여러 유형의 특보를 발표하는데요. 강풍이나 풍랑, 호우, 대설 등으로 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주의보와 경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게 됩니다. 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죠. 12시간을 기준으로 11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요.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면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호우특보가 예고되면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자주 막히는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는 필수적으로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기본 계획 보고서는 분석할수록 제2공항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는 이 공항이 국내선 50%만 분담하는 것을 최저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대책이 주관으로 열린 기본계획 분석 간담회에서는 이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본계획상 제시된 최저간이 앞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국내선 절반, 국제선 100% 분담 내용을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대책위는 이에 따라 이 공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 공항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선정했던 이 목표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보나마나 비용 편익은 100% 결과가 완벽하게 바뀔 거고 예타에서 전혀 통과할 수 없는 얼토당토 않은 그런 사업성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 제주공항의 확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애쓰게 예산을 들인 용역 결과를 정작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하지 않은 건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도민공로나 추진본부 발족을 예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ADPI가 수행한 하도급 용역 관련 공익감사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내로 할 거고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혹 해소는커녕 되레 증폭만 되는 상황에 공익감사란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저류지와 배수로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내리자 빗물이 흘러들어오는 표선면 하천리의 한 저류지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주변 도로에 물이 넘쳐 하천을 방불케 했는데도 바닥을 드러내며 저류지 구실을 못한 곳입니다.
대대적인 수로 정비가 필요하지만 인근에 임시 배수로만 설치해 땜질식 처방만 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자주 쏟아지며 상습, 침수 피해를 보는 서귀포시 남원읍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는 국지성 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 사업에 나섰지만 이곳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서귀포시 침수 취약 지역은 17곳. 300억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귀포시가 확보한 예산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라서 올해도 장마철을 맞아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그 빗물이 도로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남원지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침수 피해를 막을 길이 열렸지만 이마저도 2020년에야 설치 가능합니다.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기적인 관리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된 예산,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침수 예방 사업에 이미 장마는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볼까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공론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스스로 말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오늘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지사가 후보 시절 제2공항 공론화를 언급한 만큼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도의회에서는 현재 상설협의체를 열자고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인 제주시 오라동의 80가구 등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일반 주택 180가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도내 평균 분양가의 70%대인 제곱미터당 280만 원에서 290만 원에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현재 1,100여 가구로 3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4개항에 정박해 있던 13톤급 관광용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나 승객용 의자 고정 작업을 하던 51살 김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잠수함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성행위까지 이뤄지는 성매매를 알선한 59살 이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확보하고 업소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제주국제공항에서 소방항공대 발대식을 열고 다목적 소방 헬기 한라매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한라매는 수도권까지 한 번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고 제자리 자동 비행으로 인명 구조도 가능하며 실종자 수색용 적외선 카메라도 갖췄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조종 인력 부족은 다른 기관과 협업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가 오늘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188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는 연 면적 2,4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2개 동 규모로 올해 말까지 연간 1,500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잇따른 보호종 확인으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대한 생태 정밀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 조사단이 모여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는데요.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또 이강훈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장 모시고 이번 생태 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교수님, 네. 이번 생태조사가 지난 11일부터 이뤄졌는데요. 식물상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우리 연구팀은 제일 먼저 어떤 장소에 사는 식물들의 모두를 목록을 작성합니다. 즉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 살고 있는 식물종들의 그 나타나는 출현한 정도, 많이 사는지 적게 사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식물종들이 사는 서식처가 살만한 곳인지 아니면 최적의 조건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식물종들의 사는 모습을 알아내어서 그 입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했고, 네. 또 부족한 부분은 현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얻기 위해서 탐문해서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조사에서 얻어진 것을 실내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전에 나왔던 문헌들을 몽땅 찾아내서 다 읽어보고, 또 최근에 했던 소규모 환경영 평가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7시 오늘 제주에서도 부순나무 등 희귀 동식물이 발견될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현장에서 확인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식물들 어떤 종이 있었습니까? 단연 부순나무와 황칠나무라는 겁니다. 부순나무는 평가서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좋은 서식지만 사는 식물인데 아주 흔하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 비자림로 일대가 생태가 온전하다는 뜻이고, 그다음 중요한 나무가 바로 황칠나무인데, 우리 보통 좋은 그림이 있으면 거기에 황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림을 베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나무에서 아주 유용한 수액이 있는 방출한 식물인데요. 그 식물의 희귀한 식물로서 아시아,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분포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희귀한 식물입니다. 그 식물이 아주 덩치가 큰 그 식물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황칠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강훈 소장님께서는 곤충 분야 전문가신데 앞서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종인 애기뿔 솥동구리를 발견하셨죠. 그 조사 시작 4시간 만에 이 애기뿔 솥동구리가 62마리가 채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 비자림로에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11일 날 저희가 그 분식성 곤충이라 그래서요. 똥을 먹는 곤충인 그 멸종위기종 애기뿔 솥동구리가 이렇게 출현했다 그래서 그걸 목적을 가지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따로 조사를 했는데 11일 날은 그 62개체, 그다음에 12일 날은 10개체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72개체가 나왔어요. 근데 멸종위기종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종이니까 굉장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한 지역 그 조그만 지역에서 짧은 시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이 멸종 위기종이자 또 법정 보호종인 애기뿔 솥동구리가 발견됐을 당시에 매우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한 생물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할 때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과거 기록으로 봐서 서식 지역이 확실하게 줄었다든가 개체수가 확연히 줄었을 때, 그럴 때 그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특히 애기뿔 솥동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나 말의 똥이라는 특수한 먹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에는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라는 곳에서 그 솥동구리를 도입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갖고 있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멸종위기종인 애기뿔 솥동구리가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 큰 축복이죠. 그럼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비자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애기뿔 솥동구리 생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파격적인 효과를 미치죠. 그 애기뿔 솥동구리는 그 야행성 곤충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곤충인데, 그 비자림로가 사실은 이때까지 빛을 차단하는 차단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비자림 안쪽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히려 안온한 그런 서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자림을 부수는 순간에 그 애기뿔 소똥우리가 빛의 유인이 되고 빛의 유인된 곤충들은 반드시 로드킬을 당합니다. 날아왔다가 다시 제재를 못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자림노를 부순다는 것은 애기뿔 소똥구리 멸종위기종을 없앤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그 조사 과정에서 애기뿔 소똥구리 외에 예. 또 어떤 뭐 주요 동물상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예, 저는 이제 주로 분식성 곤충만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저희가 라이트 트랩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분식성 곤충은 그 애기뿔 소똥구리 말고 또 그거보다 사이즈가 큰 그 뿔 소똥구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아마 곧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똥풍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유산 똥풍뎅이, 그다음에 렌치 소똥풍뎅이 이런 식으로 그 소를 똥을 먹는 모든 곤충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똥풍뎅이 같은 경우도 희귀 아주 희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똥이라는 특별한 먹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곤충들이 사는 서식지는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교수님께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뭐 언급도 됐던 건데 보호종 식물이라든지 이런 동물상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식물종들이 목록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생태계나 개발을 위한 어떤 행위가 정당성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생물이 사는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삼나무림이 그 지역 이 비자로림의 비자림이 있는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바탕입니다. 그렇게 거처가 되는 것인데 그 바탕이 되는 삼나무림에 대한 식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 예를 들자면 암고사리, 엷은잎 진해고사리, 청청 진해고사리, 큰 홍진해고사리. 이것은 양치식물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고사리거든요. 이런 고사리가 일체 평가서에는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조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식물 분류군에 보면은 카렉스 속이라 해서 사초속이 있는데요. 사초속 식물의 특징은 늘 땅 속에 물이 풍요로운 곳에, 즉 생물들이 살기에 무척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네. 그런 곳에서 다양성이 높은 식물 종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초속 자체가 통째로 보고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사가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네. 거의 뭐 보고서로서는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검증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는 생태계에 관련된 생물상은 시간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놓쳐버렸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이렇듯 졸속으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가 네. 생태계 파괴를 부른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종 수준에서 희귀한 종도 당연히 보존해야 되지만 그 종이 사는 서식처,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집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족하고 부실한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다시 제도적 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비자림로 생태 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조사단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뭐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나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정밀조사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답사팀으로서 이름이 들려졌었고 또 시간도 제한돼 있었고 아직까지도 저 자신이 전문조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공문서상으로 제가 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사는 시민들과 또 생태계 중요성으로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지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회의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저 자신이 뭐를 알고 왔는지, 뭐를 인정받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요. 이 시점에서 꼭 요구하고 싶은 대목이라면 네. 국가기관에서 눈을 뜨고 태어나면 사는 이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개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라 할지라도 그 평가서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불완전한 평가서를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었는지 이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의아스럽고요. 네.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뭐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이번 조사를 또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참 아쉬운 점 적지 않게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떠셨습니까? 그 제주도는 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그 섬이 갖고 있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더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경관도 좋고. 근데 이런 곳을 이제 그 도로라든가 개발을 할 때는 사실 사전 조사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또 몇 번이라도 걸쳐서 그 횟수가 좀 더 진행됐으면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예. 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전체적인 그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생태계 전체는 뭐 식물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곤충도 있고 여러 분류군이 다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그 나고야 의정서 이후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심 중에서도 굳이 순서를 정하자고 하면 그 멸종위기종인데 멸종위기종이 나타나고 출현하고 또 밀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을 굳이 훼손하는 까닭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 설득력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뭐 소외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 잠깐 좀 간략하게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중산간 이하 지역에서 비자림로만큼의 온전한 생태계 상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의 그 니즈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비자림로에 아주 극적인 행운이 있습니다. 그 삼나무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이지만 마침 잘 좋은 서식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울창한 숲을 만들므로써 2차선 도로 10m 폭의 도로가 20m 높이의 삼나무 림 속을 관통하더라도 이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여 미터 넓게 폭이 되는 4차선 도로가 생기게 되면 곤충, 동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자리 효과에서 이 생태계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뭐 건조해진다, 먹이가 없어진다, 피난처가 없다, 더워진다, 뭐 병해충이 침입한다, 오만 이야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는 이 비자림로에 있어서만은 완전히 다른 생태적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중산간 이하 지역에 아주 온전한 생태로를 가지고 이제는 제주도가 도덕적 경제보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발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생태 정밀 조사를 통해 비자림로의 보존 가치, 왜 이곳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를 두고 제주 지역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부는 2017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같은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에서 상시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정규직 전환은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됐는데요. 먼저 1단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고 2단계에는 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1단계와 2단계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이 3단계인 민간위탁 사무는 진통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단계에서만 지금 진통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앞서 1, 2단계와는 어떤 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네, 먼저 이 민간위탁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민간위탁이란 행정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사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도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2월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앞서 1, 2단계와는 달리 3단계는 사실상 지자체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 민간위탁 실태가 다양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침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면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럼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도내 민간위탁 사무가 대략 250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현재 직접 고용을 검토하는 사업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현재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이 다음 달 통보되면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공익 서비스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선 필수 공공 서비스라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필수 공공 서비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이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제주에선 권리나 의무와 관계된 사무들이 민간 위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들을 직접 고용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업장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바로 이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데요. 이 노동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동권이라는 권리에 관계된 사무인데도 민간위탁으로 분류됐다면서 이 제주도가 책임지고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운전원들의 공식 업무가 운전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승차를 돕는 등 도움을 주다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운전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 제주도나 센터 모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용객들도 불합리한 배정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민간 위탁이 아니라 제주도가 직접 운영을 맡아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제주도는 현재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동지원센터는 민간 분야 전문성 활용 등에 적합한 대표적인 민간위탁 사업장이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여기에 다른 민간위탁 사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침이 다음 달 내려오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직접 고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이 종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동지원센터처럼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동시에 결국 도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이 정부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공익적 사무를 발굴하는 등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위탁 사무의 직접 고용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산지에 200mm 이상, 제주 전 지역에 걸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는데요. 제주도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비가 일시적으로 그친 상태지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세차게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 계속해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부와 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겠고 새벽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내려지겠습니다.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에 앞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곳곳에 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비바람 때문에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 주말에도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비자림로 생태정밀조사단이 분야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졌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종 보호 동식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오늘 조사단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 비공개를 주장해 회의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애기뿔 소똥구리, 붉은 해오라기, 부순나무, 황칠나무. 현재는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이 생명들. 보호하고 또 보존하는 것도 다 때가 있고 지금이 그 때라는 것을 비자림로의 동식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